혹시 들리나요? 코인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소리. 최근 몇 개월 동안 미장만 열리면 매도세가 미친듯이 나왔는데 요새는 미장만 열리면 매수세가 유입되고 시장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여러 포착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연준은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데 구체적으로 미국 국채의 월 상환액을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고 기간채권 및 기관주택 저당 증권의 월간 상환액을 350억 달러로 유지됩니다. 또한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 특히 고용이나 경기도나 우려를 고려한 점진적 통화 긴축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서 헤이지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바꾸었는데요. 76.5K를 리테스트하기 전에 110K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연준이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돌아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관세 역시 일시적으로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덕분에 유동성 압박을 줄여 암호화폐의 투자 심리를 북돋아 주었고 90K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90K가 오기 전에 고래들이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CME 선물이 상장되며 기관 투자자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펀드 운용사 볼러틸리티 쉐어스는 솔라나 ETF와 2배 레버리지 상품인 2X 솔라나 ETF를 출시했으며 피델리티 인베스트는 최근 델라웨어에 피델리티 솔라나 펀드를 등록했습니다. 약 5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가 솔라나에 진입했다는 점은 해당 프로젝트의 제도권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으며 현물 ETF 승인 확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솔라나 AI 에이전트 코인이 상승하고 관련 토큰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솔라나 채택률이 높아지며 네트워크 혼잡 가능성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레이어 1의 트랜잭션을 번들링해 혼잡을 해소하는 솔락시의 솔루션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락시는 솔라나의 장점인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더욱 강화하려는 프로젝트인데요. 엑스의 알리 차트에 따르면 솔라나는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9만 개의 주소가 솔라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된 사상 최고 수치이며 암호화폐 분야에서 솔라나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와 투자자가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전환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솔라나 역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요. 디앱과 디파이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가스비의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확장성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락시는 이러한 이슈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멀티체인 토큰이라는 것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모두 거래가 가능하고 두 체인에서의 거래 및 유동성을 결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버추얼이라는 AI 에이전트 코인을 아실 거예요. 베이스 체인 기반이지만 최근에 솔라나 체인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이와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여 두 체인에서 모두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높은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킹은 상장 후 생태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고 있고요. 스테이킹은 금액이 많아질수록 보상률은 동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먼저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도 145%라는 높은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하라고 한다면 꾸준한 개발 활동입니다. 프로젝트가 꾸준히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데요. 솔락시는 사전 판매 개발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팀이 발표한 관련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 컨펌, SDK의 새로운 시퀀서 구현을 통합하여 소프트 컨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롤업이 공식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트랜잭션이 유효함을 사용자에게 더 빠르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롤업 퍼포먼스, 트랜잭션 처리 최적화를 추가로 진행 중이며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트랜잭션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어 전반적인 TPS가 상승합니다. 요즘에 다시 솔라나가 살아나고 있어 어떤 프로젝트를 눈여겨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홀더를 생각해서 보상을 주고 열심히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솔락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의 스탠스 역시 변하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최근 SEC는 리플과의 소송을 처리하고 솔라나에 대한 소송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나갔는데요. 드디어 2025년 3월 19일 리플에 대한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4년 넘게 지속된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있고 폴 애킨스의 신임 의장이 확정되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시블 역시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토큰 소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에 시장의 달라진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불토큰만 가지고 있어도 무료 비트코인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주요 가격 구간을 돌파할 때마다 BTC 불토큰 보유자들에게 무료 비트코인을 에어드랍하여 BTC 불토큰 장기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비트코인이 90K를 돌파하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인플레이션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을 통해 토큰을 소각하여 공급량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멀티체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보상이 수령 가능하며 베스트 월렛과의 파트너십을 했기 때문에 베스트 월렛을 활용해서 사전 판매 참가, 토큰 클레임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 후 상승이 나오고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아닌 계단식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봐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를 골라 선별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기에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라며 투자는 항상 투자 자산을 나누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